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목소리.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엄마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친구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밥은 먹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런 평범한 말들이 이제는 너무 그립게 느껴집니다. 올해 71살 성우 씨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목소리를 매일 밤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낡은 서랍에서 이상한 기차표를 발견했습니다. 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기차. 그날 밤 성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차를 타보자고. 그 기차는 성우 씨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어요? 올해로 71살, 은퇴한 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오신 분이죠. 그런데 3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 후로는 혼자 지내고 계시죠. 자녀들이 가끔 들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예요. 그날도 평범한 가을 오후였어요. 성우 씨는 서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권 책을 꺼내볼 때마다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시집을 펼쳐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책갈피처럼 끼워져 있었어요. 25살 대학 졸업 여행 때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아내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시작. 1978년 여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우리의 시작이었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성우 씨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시집에 다시 끼워 넣고 책상 서랍들을 열어보았어요. 책상 서랍 맨 아래층.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곳에서 핏바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기차표였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기차표는 아니었어요. 출발역도 없고 토착역도 없고 날짜도 시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단지 가운데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을 뿐이었어요. 마지막 기차. 성우 씨는 기차표를 이리저리 들여다봤어요. 언제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기차표를 보고 있으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기차표가 자신을 어딘가로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평소에는 그런 일에 관심도 없으셨거든요. 점이나 운세 같은 것도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기차표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던 거죠. 그날 밤 성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기차표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마지막 기차.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기차표를 다시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도 마지막 기차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지요. 성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차표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든 한번 가보자고 말이에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게 설레기도 했어요. 해질 무렵 성우 씨는 기차표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왠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역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대합실은 조용했어요. 몇몇 사람들만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우 씨가 대합실에 들어서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앉아있는 사람들 손에도 모두 비슷한 기차표가 들려 있었거든요. 똑같이 낡고 핏바른 종이였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성우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 모퉁이에는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작은 곰인형을 꼭 쥐고 있으면서 기차표를 들고 있었지요.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울고 있는 소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소녀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성우 씨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꼬마야, 어디 가는 길이니?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엄마를 만나러 가요.
엄마를? 엄마가 어디 계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차표가 데려다 줄 거예요. 성우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성우 씨가 소녀 옆에 조용히 앉아 소녀의 얼굴이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방이 올려져 있었어요. 가방에서 뭔가가 삐져나와 있었는데 그림 도구들 같았어요. 성우 씨가 인사를 건네자 그 남자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저는 화가였어요. 아니, 화가가 되고 싶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림만 그리고 살고 싶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 그림을 포기하고 회사에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후회가 되네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그때 그 꿈을 찾으러 가려고 해요. 그가 스케치북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기차를 타면 25살의 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성우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젊었을 때 많은 꿈들을 포기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대합실 한쪽 구석에는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의 손에도 똑같은 기차표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흑백 사진을 들고 계셨어요. 성우 씨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성우 씨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사진 좀 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건네주셨어요. 사진 속에는 20살 정도의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오빠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쟁 때 헤어졌는데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많아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오빠를 찾으러 가려고 해요. 성우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오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걸까요? 시간은 흐르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갔지만 기차는 오지 않았어요. 성우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자신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매일매일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잠드는 일상의 반복. 그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우 씨는 문득 깨달았어요. 소녀는 엄마를, 화가는 꿈을, 할머니는 오빠를 찾고 있었어요. 그럼 자신은 무엇을 찾으러 가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확실해졌어요. 기차가 오고 있었어요. 대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점점 소녀도, 중년 남자도, 할머니도, 그리고 성우 씨도 모두 기차표를 손에 쥐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안개가 자욱했지요. 기차의 불빛이 안개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성우 씨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이 기차를 타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들었어요. 이 기차는 자신이 꼭 타야 하는 기차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차가 완전히 정차했어요. 문이 열리자 따뜻한 빛이 쏟아져 나왔지요. 소녀가 제일 먼저 기차에 올랐습니다. 고민형을 꼭 안고서 밝게 웃으며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성우 씨도 안심이 됐어요. 중년 남자도 가방을 들고 기차에 올랐고 할머니도 사진을 가슴에 품고 천천히 올라가셨어요. 이제 성우 씨 차례였어요. 성우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 안에서 익숙한 향기가 스쳐왔어요. 아내가 즐겨 사용하던 향수 냄새 같았지요.
성우 씨는 용기를 내어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편안했지요. 좌석들은 오래된 것 같았지만 아늑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 있던 그런 소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좌석을 타고 전해지는 부드러운 진동이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 같았어요. 처음엔 아주 부드럽게 마치 요람에서 흔들리는 것처럼요. 창밖으로는 어둠 속 풍경이 어딘가 낯설게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번져오더니 이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지요. 마치 시간이 뒤로 흘러가는 것처럼. 성우 씨는 조금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기차 안 조명이 깜빡거리다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 성우 씨는 숨을 죽였어요.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창밖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더니 곧 은은하게 빛나는 시골 논밭이 펼쳐졌지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우 씨는 그 바다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내와 신혼여행 때 갔던 바로 그 바다였거든요. 그때 파도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그때 둘이서 걸었던 산책로까지. 성우 씨는 눈을 비볐어요.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때 갑자기 기차 안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성우 씨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신혼여행 때 파도에 발을 적시며 깔깔거렸던 그 맑은 소리. 그때 아내가 했던 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 풍경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성우 씨가 교사로 일했던 학교가 보였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아이들 중에는 성우 씨 자신의 자녀들도 있었지요. 어렸을 때 모습으로 말이에요. 딸아이가 아빠에게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 아빠,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아들이 축구공을 차며 즐거워하는 모습. 아빠 봤어요. 제가 골 넣었잖아요. 성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구나. 당시엔 너무 바빠서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들인지. 기차는 계속 달렸어요. 이번에는 성우 씨의 고향 마을이 보였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동네, 부모님이 계시던 작은 집, 심지어 마당의 감나무까지 그대로였어요. 우리 아들 감 좀 먹어볼래? 달고 몸에도 참 좋거든. 어머니가 그 감을 따서 말려주시던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성우야,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이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시며 마루에 앉아 계시던 모습, 그 무게 있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때는 그런 말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모든 풍경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성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기차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모두 소중했던 순간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 학생들과 보낸 시간들,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기 시작했어요. 터널 안은 어두웠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한 느낌이 들었지요.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듯한 따스함이었어요. 터널을 빠져나오니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었지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들이 보였어요. 하늘은 석양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풀들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성우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이내 가슴이 멎을 것 같았지요. 아내가 거기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아내가 아니라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어요. 25살. 대학교 4학년 때의 모습이었어요. 긴 생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바로 그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어요.
성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기차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정말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기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부드럽게 멈춰섰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성우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이 떨렸어요. 아내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성우 씨가 다가가자 아내도 천천히 다가왔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3m, 2m, 1m. 드디어 마주 섰습니다. 아내는 변함없이 아름다웠고 그 따뜻한 미소도 그대로였어요. 성우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막상 마주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성우 씨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당신 많이 힘들었죠?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 없이 혼자 지내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성우 씨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네, 저예요. 아내가 성우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살아있을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따뜻했지요. 성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지 못했어. 병원에서도 내가 더 자주 와줄 걸 그랬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잘해줬어요. 우리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제겐 보물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제가 떠난 뒤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참 길고 무겁게 느껴지셨겠지요. 성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여보,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당신은 스스로 잘 모를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성우 씨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가 성우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했던 말. 성우 씨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 생각났어요.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였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선생님 말이야. 그때 성우 씨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아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그때 당신의 눈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선생님이 되었잖아요.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여보, 사실 당신을 떠나온 건 저만이 아니에요. 혹시 민수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요. 늘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이였는데. 성우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 아이가 약 7년 전쯤 대학생이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던 날 기억하세요? 성우 씨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1살 청년이 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 선생님, 제가 선생님 반이었을 때 기억나세요? 할머니는 늘 편찮으셨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외로웠어요. 그 힘든 날들 속에서 선생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야. 그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내가 성우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얼마 전 그 아이가 선생님이 되었었다며 이런 말을 했어요. 성우 선생님이 그때 제게 해주신 단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성우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했던 말, 자신도 잊고 있었던 그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니. 아내가 성우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당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또 다른 아이들에게 아니면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당신이 해주었던 말을 전해주고 있을 거예요. 당신께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있겠지요. 이렇게 당신의 영향은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우 씨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들이 자신에게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또 다른 재능도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말이에요. 성우 씨는 깜짝 놀랐어요. 노래라니? 당신이 학교에서 합창반을 맡았을 때 기억나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당신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줄 때면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했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랬었어요. 성우 씨는 목소리가 좋아서 학교에서 합창 지도를 자주 했었어요. 음악 선생님이 아니었는데도 음악 시간에 도움을 주곤 했죠. 집에서도 아내에게 자주 노래를 불러줬었어요. 당신 노래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아내가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당신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 외로운 사람들, 당신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성우 씨는 아내의 말에 뭔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만 빠져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성우 씨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당신의 남은 인생도 얼마든지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아내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성우 씨가 물었어요. 언젠가는 뭐?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까지는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나에 대한 그리움으로 멈춰 서지는 마세요. 성우 씨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래도 당신과 헤어지기가 너무 싫어. 이번에 헤어지면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아내가 성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할 때마다 나도 행복해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나도 웃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마다 나도 함께 기뻐해요. 그러니까 자주 웃으세요. 자주 행복해 하세요. 그럼 우리가 계속 함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래요. 당신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웃을 때 가장 행복하니까요. 그때 어디선가 은은하고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가 고개를 돌려보더니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인가 봐요. 성우 씨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아직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보, 조금만 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제는 정말 가야 해요. 성우 씨는 아내의 손을 놓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부드럽게 손을 빼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당신은 열심히 살아가세요. 저는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성우 씨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걸. 여보, 성우 씨가 마지막으로 아내를 불렀어요. 고마워. 이렇게 만나러 와줘서. 그리고 사랑해.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우리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성우 씨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감사한 마음, 그리운 마음이 섞인 눈물이었지요. 아내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마지막까지 들렸지요. 행복하게 살아요, 꼭.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성우 씨는 그렇게 혼자 서 있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해준 그 말들이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때 뒤에서 기적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기차가 성우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기차에 다시 올랐지요. 다시 올라탄 기차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처음에 함께 탔던 소녀도, 중년 남자도, 할머니도 모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좌석 위에 작은 곰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가 꼭 안고 있던 바로 그 인형이었어요. 맞은편 좌석에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구석 자리에는 핏바랜 흑백 사진이 남겨져 있었지요. 성우 씨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인형의 목에 작은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민수에게. 엄마가.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그들도 각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났겠죠.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아까와는 다른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래의 모습들 같았지요. 성우 씨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작은 무대였어요. 객석 첫 번째 줄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미 중년이 된 옛 제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요.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과 차를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누는 모습들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모든 장면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성우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라는 걸. 기차가 터널을 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지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통로를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터널을 빠져나오니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요. 아, 바로 처음 출발했던 그 기차역이었어요.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플랫폼에 도착해서 조용히 멈췄습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자 성우 씨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마지막으로 기차에서 내려섰어요. 뒤를 돌아보니 기차가 조용히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켜져 있던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성우 씨가 문득 손을 들여다봤더니 그토록 소중했던 기차표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아쉽거나 섭섭하지 않았지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얻었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성우 씨는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새벽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며 오랜만에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역 앞을 지나가다가 신문 판매대에서 오랜만에 신문을 샀어요. 신문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걷다 보니 불빛이 환한 24시간 카페가 보였습니다. 성우 씨는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지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면을 차례로 넘겨보다가 지역 소식 페이지에서 문득 멈춰섰어요. 작은 광고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거든요. 실버 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60세 이상 누구나 환영.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합창단이라.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특히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부를 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당신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기차 안에서 아내가 해준 말도 생각났어요. 당신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어요. 한번 해볼까?
성우 씨가 작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저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데도 괜찮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렇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성우 씨는 계속해서 망설이며 신문을 여러 번 꺼내보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에게는 아직도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기차 안에서 아내가 해준 바로 그 말이었어요. 성우 씨는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복지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실버 합창단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주 화요일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3층 음악실로 오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지요. 마치 어린 시절 소풍을 앞두고 잠이 오지 않던 그런 기분이랄까요? 드디어 화요일이 되었어요. 성우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한 다음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3층 음악실에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분들이 둘러앉아 계셨어요. 모두 성우 씨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는데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니까 모든 분들이 반갑게 웃으며 응답해 주셨지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정말 환영해요. 한 할머니가 먼저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떨리네요. 성우 씨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자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금방 편해지실 거예요. 다른 분이 다정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곧이어 젊은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오, 새로 오신 분도 계시네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성우 씨는 조금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안녕하세요. 성우라고 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퇴직했지만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용기 내어 이렇게 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성우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와, 선생님이셨구나. 정말 반가워요.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첫 수업은 간단한 발성 연습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발성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몸이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마치 자전거 타기를 잊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발성 연습이 끝나고 나서는 쉬운 동요를 함께 불러보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선택한 곡은 고향의 봄이었어요. 성우 씨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노래 중 하나였거든요. 다른 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맞춰 노래를 부르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혼자서 흥얼거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이었지요. 여러 목소리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음악실 가득 울려 퍼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성우 씨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 노래가 더욱 풍성해진 것 같아요. 다음에도 꼭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우 씨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 씨는 자연스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요. 오랜만에 나오는 콧노래였어요. 다음 목요일. 벌써 그날이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성우 씨는 합창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지요.
처음엔 어색했던 분들과도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한 분이 수업 후에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정말 즐거워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성우 씨는 진심으로 대답했지요. 정말로 즐거웠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고 다른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모니는 정말 아름다웠지요. 어느 날 합창단에서 특별한 제안이 나왔어요. 다가오는 폭지관 축제에서 작은 공연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한 곡 정도만 불러서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부르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걱정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을 불과 2주 앞두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창단에서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던 김 선생님이 계단에서 넘어져 팔을 다치신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김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공연을 못하게 되면 어쩌죠? 순간 음악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2주. 공연을 취소해야 하나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셨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즐기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도 분명히 감동받을 거예요. 성우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파트를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성우 씨에게로 모였습니다. 단 2주 만에 새로운 파트를 맡아야 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미소를 지었지요. 우리가 함께라면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말했지요. 당신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성우 씨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우리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분 한 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함께 해봐요. 결국 모든 분들이 용기를 내어 동의하셨어요. 그날부터는 연습에 더욱 열정이 붙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와서 개인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집에서도 혼자 연습을 해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성우 씨도 집에서 거울을 보며 혼자 연습하곤 했지요. 정말 오랜만에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노래가 생각났고 합창단에서 배운 노래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지요. 아내가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공연이 다가올수록 성우 씨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무대에 서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요. 연습 중에도 가끔 가사를 잊어버리곤 했어요. 나이 탓일까요?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이 속상했어요.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 씨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말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다른 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우 씨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두려워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드디어 공연 당일이 찾아왔어요. 성우 씨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지요. 폭지관 대강당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계셨습니다. 합창단 단원들의 가족들, 폭지관 직원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까지. 무대 위에서 내려다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성우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아보는 지혜가 생기는 거구나.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전주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대강당에 울려 퍼졌지요. 성우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른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노래를 시작했어요. 성우 씨의 목소리가 다른 분들의 목소리와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감동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계셨지요. 어떤 분들은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주시기도 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대강당 전체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렁찬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성우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감동과 기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요? 아마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그때 이후 처음이었을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가와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우 씨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고마웠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 작은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뿌듯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성우 씨는 오랜만에 아내 사진을 꺼내봤어요. 서재 책상 위에 소중히 모셔둔 아내의 미소가 따뜻하게 성우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오늘 정말 멋진 공연을 했어. 성우 씨가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내 노래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 모두들 좋아해 주시더라고.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로 성우 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내게는 아직도 할 일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네. 고마워 여보. 나에게 용기를 주어서. 성우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마도 오늘처럼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가 되겠죠. 성우 씨에게는 이제 정말로 기다려지는 내일들이 생겼어요. 합창단 연습을 기다리는 마음,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즐거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눌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마지막 기차표는 어느새 사라져 없어졌지만 성우 씨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었어요. 그 여행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성우 씨 자신도 기대가 됐어요. 창밖에는 또 다른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이었어요. 문득 성우 씨는 생각했어요. 그날 밤 대합실에서 만났던 사람들, 곰인형을 안고 있던 어린 소녀,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있던 중년 남자, 흑백 사진을 소중히 들고 계시던 할머니. 그들에게도 이런 따뜻한 만남이 있었을까요? 성우 씨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기차는 분명 그들 각자를 가장 필요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을 거라고. 마치 자신을 아내에게 데려다 준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우 씨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남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끝나지 않은 꿈들,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해보지 못한 일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혼자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우 씨가 신문의 작은 광고 하나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시작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오랜만에 나서는 산책 한번, 관심 있던 모임에 참여해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게 될 거예요. 집에 돌아가시면 오래된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만의 기차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차표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아, 참,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요. 그 어린 소녀는 정말 엄마를 만났을까요? 화가는 자신의 꿈을 되찾았을까요? 할머니는 오빠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들의 여행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